경북대학교 정수환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도 교수님,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도 교수님 퇴직을 발표한다는 게 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게 아카데믹하게 밝혀야 되나? 아니면 교수님과의 일화?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산업체분들이 왔을 때 오거나이징을 전성민 박사님께서 하시지만 대타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빵꾸 때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는데 이름이 올라서 이제 하게 됐고요. 어제 또 모임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노래를 불러도 된다. 노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인가? 계속 어제 밤에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히 송영근 박사가 오늘 너무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크게 준비는 안 했지만 올 때는 한 100장을 가져왔는데 막 줄였어요. 그래서 줄이다가 하는 데까지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선생님 교수님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은퇴하신다니 좀 이걸 축하를 해드려야 되나 좀 섭섭한 마음도 없었고, 예. 그래서 좀 짠한 자리, 저 개인적으로 좀 짠한 자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되게 브로드하게 잡았는데요. 엘렉트로 스피닝. 그래서 이제 응용을 몇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발표 좀 딜레이가 있는데 안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죠. 일단 노래부터 하시죠. 마음을 해서 이게 안 먹어요 지금. 디피즈가 안 먹어. 아니 뒤로 안 넘어서 다시 껐다 치시네. 그래서 토픽을 일렉트로 스피닝으로 잡았습니다. 일렉트로 스피닝으로 잡은 이유가 사실은 뒤에 세션에 보면 카본 나노튜브 하시는 발표도 있고 제가 교수님 방에서 박사하면서 사실은 랩에서 카본 나노튜브를 최초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성하고 전개 방출, 교수님 다 기억하실 건데 전자소자 응용 이런 쪽을 했고요. 그래서 온라인된 카본 나노튜브 키우고 AAU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노튜브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나노튜브 가지고 직접 합성은 안 하고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좀 벗어나서 하자 했고요. 일렉트로 스피닝을 잡은 이유는 교수님께서 기억하실 건데 이 전기방사라는 건 원래 제 전공은 아니었고요. 교수님께서 포스코 과제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시죠. 얀을 만들고 최고의 강도를 얻겠다 이런 연구를 계속 해오고 계시고요. 그때 교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웨스피닝 또는 일렉트로 스피닝을 이용해가지고 강도를 좀 높여봐라.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과제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이제 스피닝 장비를 갖추고, 스피닝이 저의 메이저는 아닌데, 스피닝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렉트로 스피닝이라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입니다. 여기 다 아시겠지만, 폴리머 솔루션에서 폴리머 솔루션을 넣고 실린지 펌프로 밀어주면서 양단에 볼티지를 걸어주면 파이버들이 이제 테일러폰이라는 게 생기고 나오면서 나노 파이버를 쉽게 다양한 나노 파이버를 얻을 수 있고요. 이 그림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이제 조건들을 좀 조절하면 상당히 다양한 구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채널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동심축으로 여러 개 쌓인 거, 이 아노 스트럭처. 그러니까 이런 경우 여러 개를 두 개를 같이 스피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할로 파이버도 만들고 그다음에 코어셀 구조, 페리카, 포러스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마이크로 나노 사이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영역이든 응용이 가능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다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이제 필터가 옛날 고전의 그런 그 토픽이었다면 최근 들어서 특히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미세먼지 문제. 최근에 또 그 코로나 문제로 필터가 다시 주목받는 그런 필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데이터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옛날 데이터긴 한데 지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그 탑 랭킹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죽는 인원이 1년에 100만이 넘습니다. 이 WHO 보고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다 미세먼지가 사실은 낙스, 삭스 뭐 이런 애들이 다 뭉쳐있는 거라 상당히 이제 건강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인트로덕션은 지금 뭐 시간상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필터 중에 응용 분야로 그 각광을 최근에 받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런 창호입니다. 창호에다가 미세먼지 포집 기능을 부여하면 우리가 내추럴 벤틸레이션에 의해서 미세먼지 포집하게 되고 손쉽게 이제 그 건강상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되게 그 많은 빌딩에는 공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보통의 집이라든가 아주 그 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삶의 수준과 관계가 있는데 그 내추럴 벤틸레이션 뭐 이런 게 없고요. 포스트 벤틸레이션의 공조 시스템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소외층일수록 아마 이런 그 창호에 대한 욕구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가 이제 핫하게 되기 시작한 거는 2015년 정도에 그 스탠포드의 그 EQL앱에서 그 이런 개념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게 없던 개념은 아니었고요. 그 블로잉 스피닝으로 상품도 나와 있긴 해요. 근데 EQL앱에서 했던 건 뭐냐면 이 미세먼지가 되게 차지를 띠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집 성능을 높이려면 뭔가의 일렉트릭 필드도 뭔가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했던 건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그 PP까지 나왔는데 PI까지도 나중에 네이처 시리즈에 내고 있는데 다이렉트릭 모멘트를 갖는 그 폴리머들을 써서 미세먼지를 쉽게 포집하자.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이 우리가 마스크랑은 좀 다르게 이 윈도우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가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명해야 된다는 건 결국은 듬성듬성 있어서 포러시티 높고 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프레셔 드롭도 적어서 쉽게 내추럴 벤틸레이션이 되면서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뒤에 식이 나오겠지만 그 두 가지 팩트는 서로 반대적인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쪽 필드의 관건은 뭐였냐면 그 투명하면서도 프레셔 드롭도 적고 그 포집 성능을 높이자. 이게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EQL앱에서 나오고 계속 논문들이 나왔죠. 상용화에서 파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집 현황을 보면 이 회사 이름인데요. 상품명이기도 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이피션시라는 거는 100개의 파티클 중에 몇 개를 미사를 잡느냐 정도예요. 그러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건 사실은 말해도 될 것 같긴 한데 LG 하우시스 프로젝트를 이제 지원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LG 하우시스 쪽에서 이제 요구했던 거는 기시성도 있으면서 최대한 잡을 수 있는 필터를 개발해봐라. 이게 미션이었고. 여기 보시면 뭐 이 퀄러티 팩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프레셔 드랍, 양단에 걸리는 압력, 그것과 그 이피션시, 여기는 이제 퍼센트가 아니라 1이 맥스가 되겠죠. 이 사이를 종합해서 보는 그 에어필터의 성능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조밀조밀하게 만들거나 해서 그 많이 이피션시를 높이고자 하면 이 델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퀄러티 팩터가 떨어지고 듬성듬성 만들면 델피는 좋아지겠죠. 프레셔 드랍은 작아지는데 이피션시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새 나가는 그물이 촘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호 해반적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달성해라.
이제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럼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던 게 이 가능한 한 폴리미드 잘 알려진 다이렉트릭 모멘트가 좀 큰 애들을 쓰고 그 다음에 얘들보단 좋아야 되니까 헐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했던 게 이 페럴렉트릭 모티리얼입니다. 뒤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 이런 애들은 이제 스판테니어스 폴라리제이션 둥극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이폴 모멘트를 계산하면 폴리머의 그 한 6.7 뭐 이런 애들 비교하면 한 100배에서 10,000배 계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자발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듬성듬성 만들어도 프레셔 드롭은 작아질 거고 잘 잡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였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사실 이 일을 먼저 했는데 얘는 좀 다이폴 모멘트가 큽니다. KI 같은 경우에 10.8로 폴리머가 6, 7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BATI-3를 선정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마스크도 고려했기 때문에 바륨이 그 캔서 디텍트하고 이런 인체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페로일렉트릭 모티리얼 중에서도 BATI-3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념적으로 보시면 이겁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이렇게 테트라고나 BTO라고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BTO는 페이지가 큐빅을 보통 많이 갖고요. 합성 조건에 따라서 테트라고나도 갖는데 테트라고나인 경우에 자발 분급이 되고 큐빅인 경우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를 이제 합성을 하고요. 조건을 바꿔가면서 BTO를 합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방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 PVP를 붙여서 분산을 잘 되도록 한 거고요. 이제 뭐 합성한 데이터하고 뭐 XRD나 이런 데이터를 봐서 잘 분산되고 우리가 만든 것이 이 FTL 데이터 보면 테트라고나 페이지라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실내를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가 그 확대한 건데 방충망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충망 구조에 보면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에닥스 분석을 해가지고 BTO가 잘 있다, 그리고 위에만 있다는 거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해보면 그 컬러 팩터도 상당히 좋고, 이 데이터는 뒤에 이제 따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저희가 이제 생긴 이제 리무벌 이피션시는 아무래도 여기 첨자를 보시면 PI가 좀 그 다이폴 모멘트가 커서 이 폴리머를 사용했고, 거기 이제 BTO가 여기 1%, 7%, 20%, 20%까지 한 이유는 저희 실험 조건에서 최대 루딩량입니다. 성능에는 그 만드는 데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T는 이제 트랜스페런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뭐 트랜스페런시가 안 좋을수록 그 이피션시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트랜스페런시가 좀 낮은 부분에는 거의 다 100%가 나오고요. 근데 트랜스페런시가 좀 올라가도 그 52%가 돼도 그 100%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트랜스페런시가 90이면 거의 바깥쪽 거의 그냥 차이 없이 볼 수 있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듬성듬성 됐는데도 불구하고 99% 가까이 나옵니다. 20% 로딩한 경우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PM10에서 2.5 데이터고, 중요한 건 사실 PM2.5입니다. 아까 시간에서 그 빨리 넘어갔는데요. 작은 입자에서 다 화공하시니까 깊이 들어가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관련된 것도 PM2.5, 2.5 마이크로보다 작은 미세 입자. 최근에 또 1.0까지 구분해서도 지금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델핀은 사실은 에어 빌러시티의 그 함수거든요. 에어를 빠르게 흘리면 흘릴수록 델핀은 커지겠죠. 당연히 그 멤브레인 생각해도 프레셔 드롭이 커지는 거죠. 많이 흘리려고 하면. 그럼 이제 그 저희가 얘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컬러 팩터를 그려봤습니다. 컬러 팩터를 그리면 뭐 10에서 2.2 정도 나오고 PM 2.5인 경우에도 컬러 팩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창호에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X축 트랜스미션스로 보고, 이거는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에어틀 성능 지표를 이제 표시했을 때 보시면 문헌값보다 상당히 높은 값, 컬러 팩터를 얻어가지고 뭐 이런 말씀 드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월드 베스트 값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투고한 상태고요. 이건 한 2, 3년 전에 끝났는데 계속 뭐 좀 질질 끌고 추가 실험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그 이제 컨덕터 얘기를 좀 하면은요, 그 스트레치블 일렉트로닉스가 제가 하는 이제 그 메인 분야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응용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송영근 박사님 배터리 관련 말씀도 하셨지만 블리머크 일렉트로 스피닝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어쿠스틱 센서라든가 슈퍼커패시터를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그 오늘 발표 내용은 이제 컨덕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컨덕터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전기학 쪽에서는 이 컨덕터를 일렉트릭 로드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요. 일렉트로닉스에서는 이제 컨덕터라고 부르면 이제 똑같이 커런트 컬렉터가 있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우리가 액티브한 머티리얼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지다 그러면 에메노트를 붙이면 그쪽에 쓸 수 있는 거고요. 뭐 징크 옥사이드 뭐 다양한 머티리얼에서 센서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건 컨덕터고요.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킵은 빼고 시간상 제가 했던 부분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노튜브를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나노튜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CNT를 가지고 스트레스적으로 일렉트로닉스의 컨덕터를 많이 쓰는데 제너럴리 말씀드리면 투명 전구는 그렇게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응용 분야는 많겠지만 투명 전구를 쓰는 데는 좀 불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CNT 뭐 다양하게 이런 양도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이런 전극이랑은 좀 관련이 좀 없죠. 특히 일렉트로닉스 쪽에는 좀 사용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메탈이 답이 아닌가, 재현성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메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메탈을 그럼 어떻게 메탈 가지고 그 스트레쳐블 전극으로 컨덕터를 쓰느냐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3분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 스피닝 베이스를 만들면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그 스피닝을 하는데 조건에 따라 이제 스피닝을 하고 위에다가 증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빔 이베퍼레이션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요물통 모양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쿠이레에서 있고 아니면 뭐 스퍼터링 있으면 이제 코엑시얼로 메탈리제이션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제 컨덕터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스피닝 베이스도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메탈 위에 우리가 그 컨덕터를 만들고 싶은 위에 일렉트릭 스피닝을 막 하고 얘를 마스크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전극만 나오면 얘가 이제 이 망사구조니까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웹 방법이든 아니면 뭐 드라이 애칭이든 뭐 개념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런 걸 제가 이제 명명을 완바디라고 그래요. 완바디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애들은 저항은 엄청 적어서 좋아요, 정제적으로. 근데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몸체니까. 근데 아까 같이 일렉트릭 스피닝하고 그냥 거기 그 메탈라이제이션한 건 많이 늘어나는데 저항값이 컨택 저항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걸 하나만 소개하면 있나? 뭐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완바디면서도 많이 늘어나게 할 방법이 뭘까를 좀 고민해서 했던 건데 뭐냐면 이제 저희가 명칭으로 더블 네트워크. 그러니까 개념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리스그래프를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고 전극 패턴을 만들고 거기에 전기 방사를 해서 마스크를 쓰면 결국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네트워크 위에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저항값도 작고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해봤고요. 뭐 재미로 말씀드리면 이게 훈민정음일 거예요. 근데 사실 아직 퍼블리시는 안 한 건데 원래 독도를 넣었는데 리젝 당할까봐 지금 훈민정음으로 맺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콘솔 시뮬레이션 해봐도 마찬가지고요. 컨스턴트 스트레스 모드나 컨스턴트 스트레인 모드나 보면 저희 구조가 그냥 실험적으로 구현한 내용은 이거 뭐 디테일 말씀 안 드려도 다 컨셉은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콘솔 시뮬레이션 데이터, 실험 데이터도 다 맞고 그래서 이 논문도 지금 투구 중에 있습니다. 자, 시간을 지켜야 돼서 뭐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환 교수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처음 이제 PM 필터 쪽에 트랜스미턴스가 한 95% 정도 되는 것. 이 같은 특정 파장인가요? 아니면 이 가시광선 전력? 가시광선 특정으로 합니다. 전력이 전 찍는데 네. 비교로 해서
이 분야에서는 지금 정확히 생각이 250인가 560인가 거기에서 비교를 합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연구 결과보다도 우선 연구가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네. LG 하우시스 프로젝트였잖아요. 네. 상용화 되는 건가요? 스탑이 됐어요. 원래 LG에서 상품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 블루 스피닝 한 건데 한 80% 정도 나오는데 마무리에 OEM을 하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조금 뭐라 그러죠? 수입이 좀 줄면서 자동차 쪽으로 LG 하우시스가 많이 무빙을 했거든요. 사장님 바뀌면서. 그래서 일단 보류된 상태에서 특허는 한 2개 내놨고요. 그래서 더 개발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마스크 쪽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통기성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윈도우든 아니면 마스크 말씀하신 마스크든 통기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네, 통기성이 델피를 얘기하는데요. 네. 프레셔 들어가고 보통 통기성을 얘기하고 선풍기 들어가지고 리본 정도 보여주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건데 지금 제가 본 데이터로는 저희게 제일 좋습니다. 통기성은 결국 포러스티랑 트랜스미턴스랑 거의 커리스판딩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상당히 좋은 데이터다 이렇게 느끼겠습니다. 네. 그러면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정수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